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까 코멘트에 썼듯이 왜 중국이 그렇게 지도자들이 축구 광이고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도 축구를 못하는지. 다른 거는 잘해요. 개인적인 것들 혼자 하는 스포츠는 잘하는데 꼭 단체 스포츠만 들어가면 야구도 마찬가지고 왜 못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한국에서 그 골 때리는 여자들인가 하는 그런 축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사실 축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요즘에 또 야구도 없고 또 이게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으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 시즌 1부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난 그 구성이더라고요. 9개 팀이 지금 뛰고 있는데 뭐 작년에 뭐 1등 했던 팀들도 있고요. 뭐 쭉 이렇게 여러 명이 있습니다. 뭐 개그우먼들이 막 뛰는 팀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불나방인가 하는 팀이 그게 아마 박선영이라고 나이도 50이 넘었는데 그 뛰는 체력이나 이런 게 엄청 뭐 체대 출신입니다만 엄청 잘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있는 팀이 1등을 했고 뭐 지금 꼴등에 작년에 꼴등이었나? 꼴등 아니고 막 힘들어서 포기했던 그러니까 최하위전을 포기했던 여자 개그우먼들이 있는 팀이 있어요. 개벤저스라고 하는데 이 팀이 지금 엄청난 조직력과 엄청난 패스워크가 이런 걸로 지금 막 잘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보면 중국은 축구에 굉장히 예전부터 힘을 많이 썼던 국가예요. 막 54년도만 해도 그 막 모택동이 막 정권 잡고 시작하고 막 이럴 그때만 해도 왜냐면 모택동이 축구 광이었으니까 그래서 막 유럽의 강호에다가 막 선수들 보내버리고 막 헝가리가 그 당시 최고였거든요. 헝가리에 유학시켜버리고 막 감독도 외국에서 잘하는 사람 데리고 했는데 맨날 나가면은 9대0 뭐 10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 58년도에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인도네시아한테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택동이 열받아갖고 했던 행동이 피파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 58년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피파가 탈퇴하고 이제 축구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축구왕인 지도자가 등장을 하죠. 덩샤오핑이. 왜냐면 덩샤오핑은 사실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축구를 알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78년도에 마라도나가 뛰었던 그런 그 아르헨티나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불법으로 방송을 송출을 합니다. 중국 전역에다가. 피파의 회원국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축구가 막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제 덩샤오핑은 중국인들의 그 이 위상 또는 자존심을 좀 축구로 키워 올리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슈퍼리그라고 하는데 중국에 그 전에 갑 A인가 그랬을 거예요. 리그가 갑 A인가 그래요. 그걸 막 출범을 시키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심판들도 막 연수를 시켜주고 이랬는데 매번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 있고 한국 있고 이란 있고 사우디가 있고 예전에 막 호주도 있고 이러니까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 때 왜냐면 그때는 한국이랑 일본이 개최국이니까 안 나가잖아요. 예선전에.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에 중국이 진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3전 전패 그냥 박살나고 예선 탈락했죠. 그리고 또 잘 못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지도자가 또 축구광인 시진핑입니다. 시진핑도 축구 엄청난 광이거든요. 시진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축구를 통해서 3가지의 꿈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본선 진출하는 거, 두 번째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거, 세 번째가 월드컵에 우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전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지금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미스터 씨가 2015년에 2050년까지 중국의 축구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짭니다. 거기 보면 막 3천만 명의 어린 학생들을 양성을 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뭐 반 이상이 되는 사람이 공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지도자와 축구 선수를 막 영입을 하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 연수도 보내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질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의 국가대표에 브라질 3명, 영국 3명이, 영국 2명이 귀화했어요. 중국인 5명이나. 11명 뛰는 축구에 5명이 귀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또 그 외에도 6명인가 7명이 이미 귀화를 하고 국가대표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비군으로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지면 외국인들만 다 해서 한 팀이 짤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이러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절대 중국 애들이 그렇게는 안 하겠죠. 사실 이번에 올해 카타르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거기 B조인데요, 중국이. 현재 6개 팀 중에 5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웃기는 거죠. 10월 13일이었네요, 작년에. 사우디한테 또 박살났어요. 그래서 4전 1승 3패인가 그런데 그 조의 꼴등, 그러니까 6개 팀 중에 6등 하는 팀이 베트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지금 5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카타르도 못 나갈 것이고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하나예요. 중국은 관시가 있고 펑여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내일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서로 패스를 하고 요즘에 최근 축구죠. 빌드업이라 그러죠. 이렇게 패스 뛰어갖고 막 후방부터 전방 올라가서 골 넣는 이런 축구를 하지 않고 중국 애들은 중국 애들끼리만 공을 던져주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남이냐 나, 내 가족, 내 고향, 내 성 요 출신 선수한테만 패스를 해요. 다른 선수한테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골 찬스에서 굿즈 안 주고 혼자 차버리고 이러다가 공 날려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애는 축구 잘하는 외국애는 우리 중국 애가 아니야. 내가 쟤한테 공 줄 이유가 없어. 이런 식의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중국의 축구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난다긴다는 축구를 갖고 오고 난다긴다는 감독을 데리고 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아까 말한 그 관시. 우리가 남이냐 나 우리 팀 우리 고장 팀만 믿고 패스해주는 그 정신 때문에 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 관시는 내일 제가 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관시는 한국이랑 비교하면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거 하잖아요. 이건 거꾸로 해서 과거지향적이거든요. 과거지향적. 근데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때 너하고 나 어떻게 하자.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건 내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